안녕하세요. 저기 홍익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좀 늦게 찾아뵀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검단 신도시 뉴스 브리핑 해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11월 중순에나 찾아뵙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이 유튜브하고 기획을 하시는 우리 김세현 실장님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느라고 한 2개월 동안 바쁘셔갖고 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합격 예상을 하니까 다행이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또 많은 이슈가 있었고 또 우리 검단 신도시 매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그 뉴스를 위주로 브리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단 신도시 뉴스 22년 4분기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부동산 가격 하락, 규제 지역 완화, 우리 공급 수요 분위기 흐름을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현황과 검단 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키워드 보시면은 유동성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분양가 인상 이런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과 뭐 전세의 월세화, 전세가는 뭐 우리가 오르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고 대신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절벽이면서 시세 하락이 됐고요. 미분양도 나오고 또 이 시세 하락에 따른 공시가 역전은 원래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보다 낮은 매물이 출현을 해서 공시가 역전이 됐다. 이제 그런 키워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미분양이라는 게 이제 거래가 절벽이 되고 시세가 하락이 되면서 뭐 분양이 100대 1, 200대 1 되던 것들이 이제 미분양까지 일부 지방 또는 수도권도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내용도 기사에 됐고요. 뭐 이러다 보면 공급이 이제 지연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굳고 채권 금액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PF 등 뭐 그런 것이 지금 시행하시는 분들, 시공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PF 같은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규제 지역 해제 얘기가 나왔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검단 신도시도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고금리로 이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안심 전환 제출까지 이제 그런 것이 부동산 이슈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키워드로. 이건 부동산 이슈 관련돼서 추세를 쭉 알아본 건데요. 19년 10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1.25 기준금리에 시작했던 것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0.5까지 거의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쭉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생했던 것이 지역 확대, 뭐 이렇게 지정이 계속 이제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매매 가격 지수는 다시 이건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고 뭐 DSR이라든지 대출 규제 같은 것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이란 지수를 보고 했고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요건 서울 그래프고요. 요거는 뭐 인천과 경기 지역인데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인천 경기는 이렇게 해서 21년 6월 기준을 해서 100을 지수로 했을 때 지방 수도권은 78점에서 이제 19년도 10월쯤에 있었고요. 서울은 92. 그러니까 서울은 물론 이제 강남이 일부 지역은 많이 올랐지만 평균가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서울에 이제 일부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는 시점이 이제 오르는 시점이라고 보시고 21년 8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조금씩 오르던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통령 서인 그 미국발이죠. 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우리나라는 이제 빅스텝이고요. 미 연방 기준금리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오고 현재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가 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3%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금리는 지금 5%, 6%대 뭐 그렇게까지 올라 있죠. 이건 기준금리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금리 인상하면서 거래량이 급감됩니다. 그래서 21년 10월쯤에 거래량이 뚝 떨어지기 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이제 거래량 급감이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바뀌고 21년 6월 기준으로 100인데 뭐 저희가 이거 통계청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출처가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11월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10월까지밖에 안 왔는데 지금 11월에는 아마 더 떨어져서 아마 100 밑으로 가 있을 거예요. 지금 100 밑으로 가 있을 텐데 통계원에 아직 그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21년 6월보다 더 밑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임대 시장 안정 분양가 개선 책도 나오고 규제 완화 예고까지만 저희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10월까지 규제 완화가 이제 실행이 돼서 11월 14일 날 우리 이제 수도권 전 지역이 거의 다 풀렸죠. 서울하고 일부 지역을 빼놓고 이제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아직 자료가 수집이 안 돼서 아마 다음 분기쯤에 이제 더 떨어진 거를 아마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싼 금리를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대출 상품인데요. 일반 디딤돌이 있고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요거 안심전환수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이고요. 디딤돌은 자격은 일단 연소득이 얼마 이하인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가격도 일반 5억 원, 보금자리는 6억 원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고요. 면적도 일부 제한이 됩니다. 근데 한도도 제한이 되는데 금리가 일단 디딤돌은 2%대예요. 2%대라서 이제 아직 지금 뭐 5%, 6%의 고금리 시대에도 2%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로는 여기보다는 조금 높은데 4%대 정도 현재 현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집단대출보다는 뭐 지금 집단대출이 한 5%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5%에서 6%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저렴합니다. 자격은 조금 이제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건 디딤돌도 받고 보금자리론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자격이 되시면 이거 일부 받으시고 한도가 적기 때문에 일단 일반으로 2억 5천 받으시고 나머지 3억 6천까지니까 아마 그 남는 거 한 1억 천 정도는 이 보금자리론 받고 또 집단대출도 이제 여력이 되시면 그 나머지 금리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은행에서 자기네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이건 정부 자금 금리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 이제 같이 은행에서 통합해서 이제 취급해 주는 은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은행에 사전에 잘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금액 범위 내에서 저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말고 요거 안심전환대출은요. 그동안 이제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고금리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안심 전환해갖고 한도는 3.6억인데 이런 조건에 맞으면 기본 한 3% 후반대 정도에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갈아타는 거죠. 이제 갈아타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9억으로 늘릴 예정이니까 조금 이제 많이 대출이 필요해서 주택이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좀 큰 주택을 받으신 분들한테 좀 유용한 전환 대출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금 대출 앞에 설명해 드린 것으로 집 구매하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제 비조정지역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억 주택 매매했을 때 LTV 70% 적용받으면 통상 이제 3.5억 정도 대출을 받고 자본의 1.5억. 요거는 이제 5억 주택 매매라는 거는 감정가나 뭐 실거래가는 아니고 일단 감정가 기준으로 5억일 경우에 실제 거래가는 감정가가 5억일 경우에 뭐 4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요. 7억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5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할 때 대출 3.5억, 자본 1.5억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면 최저로
금리를 한 3%대 미만 정도로 받으셔서 통상 전체 금리로 해서 자본금 1억 5천으로 매월 한 145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일 때 이거 한 사례로 하나 보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여드린 거니까. 요건 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정부 자금을 이용했을 때와 그리고 고정금리를 이용했을 때의 그 금리 차익입니다. 금리 차익에 따라서 좀 월 상환 원리금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 갖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수도권 일부만 빼놓고 다 규제 조정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고요. 저희 같은 이제 검단 신도시, 뭐 김포 다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아마 다른 유튜버나 이제 자료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굵직한 거, 거래 신고 같은 게 저희가 좀 편해졌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뭐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에는 이제 다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다. 더군다나 검단 신도시 6억 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자금 출처를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2주택, 1, 2주택은 취득세율 뭐 동일하다는 거 8%에서 많이 내려갔고요. 증여 취득세율도 좀 저렴하고, 양도세율도 뭐 우리 이거 뭐 양도세율도 2주택 이상인 경우 20%, 3주택 30%까지 이제 가산금이 있었는데 가산금 없고요. 그냥 이거는 구간별 그 공제만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과세 요건이 거주 요건도 빠졌고, 그래서 어쨌든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LTV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를 보시면 이게 A주택, B주택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1주택이고 2주택. 그러니까 1주택과 2주택일 때는 1주택일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2주택보다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거의 1주택이나 2주택의 그 약간의 불이익은 있지만 그건 있지만 거의 2주택까지는 규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물론 조금 이제 양도세율이 있고 비과세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양도세율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면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아닙니다. 2주택이 돼도. 그래서 지금 매물이 많이 거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양도에 관한 문제고 이건 청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1순위 기간도 많이 짧아지고 재당첨 기한도 많이 짧아지고 여기 가점제냐 이제 추첨제냐 하는 비율도 많이 완화가 되고 중도금 대출도 2건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한 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앞에 하고 중복된 얘기인데 2주택까지는 뭐 그냥 큰 틀에서 장려를 한다? 뭐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2주택까지는 큰 규제가 없고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매 제한 뭐 실제로 회수 제한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분양가 상한 제역은 있어요. 368년도에 있고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입주가 끝난 호우군 같은 경우도 실제 전매 제한이 없는 때이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있었죠. 1주택자 처분 조건도 2주택자의 또 처분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검단 신도시는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이기 때문에 여기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이 0%인데 여기는 그래도 가점이 5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검단시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검단신도시 상황하고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검단시 1단계 중심부 최근에 어저께 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컴 자리고 여기가 F2 이주자 택지. 여기는 이제 1층에 상가 짓고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원룸, 투룸 정도 임대 그런 이주자 택지 지역이고요. 여기 임대주택 보이는 뒤에가 행복주택. 그리고 여기 이제 입주 들어오면서 보는데 대방 3차 우미 모아일가도 거의 완공됐습니다. 이제 막 입주 시작됐고요. 여기 최근에 완공된 라페온빌
라페온빌리고요. 그 옆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남쪽입니다. 이거 남쪽을 기준으로 찍은 건데 이제 반대쪽 속에서 보면은 여기가 검찰청 부지고요. 검찰청 법원 부지. 요거가 이제 법조타운이라는 KR 그거가 되겠죠. 호반 1차 신화 이제 멀리 이제 대박 1차, 파라곤 1차 뒤에 이제 예미지나 이제 대성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한신 임대주택, 유승, 한신까지 이렇게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만 조금 이제 횡하고요. 거의 밑에도 아파트는 거의 다 이제 차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을 보겠습니다. 북쪽은 뭐 상가도 거의 꽉 찼습니다. 이제 상가 여기 롯데 넥스트 컴플렉스를 빼고 여기 밑에 이제 상업부지를 빼고는 금호 앞에 있는 상업부지 거의 꽉 찼죠. 그 맞은편에 호반 5mm 내에 있는 것도 거의 이제 여기 로뎀, 여기 메트로시티 이제 해갖고 거의 꽉 찼습니다. 아파트도 호반미, 금호, 예미지, 뭐 대광, 대방 2차, 프로지오, 파라곤까지 이렇게 여기 앞에 공터에서 보면 그렇지만 거의 빽빽한 아파트 밀림 숲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고요. 다시 그 상가를 중심상업지역만 보면은 호반 5mm 앞에 여기 레트로 ABM 서영에서 거의 이제 로뎀은 입주 거의 끝났고요. 서영하고 여기 메트로 ABM 뭐 입주 중에 있고 메트로에 이제 신한은행 들어오고요. 제일프라자 거의 지금 한 50% 이상이 이제 그 차 갖고 이제 영업 중에 있고 나머지들은 아직 준공 대기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아인시티 보고요. 여기 이제 우리 LH에서 분양한 안단테 이것도 거의 골조는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이제 건너편 보시면 금호 맞은편 상가 제가 여기 115호에 이제 저희 홍익부동산 여기 있고요. JS 라페온빌도 거의 이제 완공됐고 태경 거의 준공됐고요. 세중도 뭐 준공됐고 퍼스트 여긴 다 이제 뭐 서영 1차, 1, 2차 있고 국제 뭐 다 있습니다. 여기 정인 플라자 해갖고 다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상권이 거의 많이 형성돼 있고 여기 뭐 고깃집, 맥주집은 주말에는 꽉 발디딜 틈 없이 이제 지금 거의 만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주차타워 빌딩, 뭐 여기 광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네콤이 이제 들어올 텐데 네콤이 지금 이제 시행사 뭐 설계 변경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축소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도로 공간이 맨 처음에는 네콤에서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네콤 입장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건축법에는 이 지하 공간도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니네가 다 쓰는 걸로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지금 그게 이제 설계 변경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서울의 목동이라든지 몇 군데 이런 사례에 있어서 민원 제기를 해서 이게 통합으로 해갖고 쓸 수 있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축직 공무원들은 결사 반대합니다. 이게 특혜 시비가 있어서. 근데 주민들한테 주는 특혜는 뭐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해갖고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인데 왜냐면 통합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 무슨 연결도로는 준다고 하지만 밑에 일체감이 없어갖고 조금 불편함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서구청에 이거 시작 단계인데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공이 들어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착공한 후에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롯데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거는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축소된 건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말이 있는 거고 지상 40층에 지하 7층 규모 1조 얼마 들어가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검단 신도시 공급 수요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입주율 작년에 92% 입주됐고요. 4월까지도 93% 입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미 대방 1차까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입주가 좀 띄엄띄엄 한 두세 대씩 겹치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여기 7, 8월에 이제 결쳐서 뭐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막 같이 동시 입주가 열리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주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뭐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90% 이상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네, 현재 우리가 10월까지 입주 물량이 2만 세대 정도고 입주 세대가 14,000세대 73%다. 그리고 이제 계획 대비 33,194대에서 입주 물량이 준공된 게 22,000세대에서 66.4%의 계획 대비 진행이 되고 있다. 이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요건 다시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이고, 요거는 입주율 그래프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입주율 그래프고, 요거는 준공, 그 계획 대비 100%가 이제 그 33,000세대가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된 거가 이제 얼마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입주되는 것도 가파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막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계속 터진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내년에도 일부 입주 물량이 터집니다. 터지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여기는 전매 제한 5년이 묶여 있는 물건들이에요. 여기 유분 임팩트, EMG 2차 이것들은. 그래서 매매 물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 3년이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의 전매 또는 등기 후 직후 전매, 그러니까 분양 당시로부터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매매 물량이 여긴 같이 나오고요. 입주 물량과 매매 물량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매 제한 5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매매 물량은 안 나와요. 단지 이제 여기는 전세 물량이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계 입주는 이제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단계도 뭐 5년 전매 제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이때는 이제 조금 여기가 소화가 되고 나면 이때 2단계 때는 지하철 완공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거는 공급과 수요 분석에 따라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세대, 그리고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분위기 흐름, 요거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 검단 신도시 분양하고 공고할 때 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앞으로 건설 미분양이 속출했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2019년. 그래서 뭐 그때 줍줍으로 해서 뭐 사신 분들, 저도 뭐 그중에 한 명인데 기본적으로 2개, 3개씩 막 투자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 미분양인데 왜 사냐 그래서 투자 안 하신 분도 많죠. 그런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안 갔어요. 2019년 하반기에 그 많던 미분양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그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면서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갑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때는 막 100대 1, 뭐, 그렇게 분양한 거가 이제 입주되고 있는 물건들이 파라곤 2차라든지 대방 3차, 모아일가 그런 것들은 100대 1까지 막 경쟁이 심했죠.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가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전매도 되고, 그럼 여기가 아마 고점인데 이 고점에서 이제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죠. 시작이 되고 현재 시점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오늘 시점에서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 그래프는 이제 점선인데 예측인데 그래서 1단계 비과세 물량이 거의 이제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이제 안정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여기서는 2단계 입주가 시작이 되지만 물량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이제 분위기는 저는 이렇게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점점 이제 1호선 개통이 이제 24년 12월에 되고요. 법원검찰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축되면서 앵커 시설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편리한 도시로 이제 바뀌고 네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골조를 갖추면서 이제 곧 준공되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이때부터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보면 심리적인 얘기인데요. 미분양 날 때 거길 왜 사냐고 막 이제 그러고 어쩌려고 그래 검단 이런 데를 왜 가 그러다가 막
올라가니까 그때 살 걸 많이 올랐네 하고 이제 막 했죠. 그때 이때 막 8억 5천 뭐 끊고 뭐 피가 뭐 3억이니 뭐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또 요때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고요. 여기서 또 여기가 또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지금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사실 매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은 많고 매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까지 떨어진, 거의 이제 분양가 근접하는까지 떨어지고. 실제 그 분양가 근접한 건 지금 분양가보다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뉴스 언론 매체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일부 뭐 이상한 거래, 정상 거래가 아닌 것들을 보도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이 정도에 와 있지 않나,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금 더 가격과 가치가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야지 현재 가격이 뭐 얼마다 싸다 그런 거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가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조금 보시면 가격을 변동하고 있는 결정 요인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같이 이제 검단 신도시 공급이 많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 상황 지금 좋지 않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더 떨어지고 가치 요인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가치와 매수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가치의 변동 요인은 당연히 살기 좋으냐? 기반시설이 좋으냐, 교통시설이 좋으냐, 앵커가 상권이 형성이 돼. 살기 좋으냐, 나쁘냐, 교통이 좋으냐, 나쁘냐, 상권이 잘 돼 있냐. 이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같지 않죠. 이제 그래서 보면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실선으로 한 거는 가치의, 변동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맨 땅에 있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런 기반시설과 교통시설이 좋아지면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올라가게 되고 다시 또 낙후돼 갖고 오래돼 갖고 이거는 이제 먼 한 20-30년 후 얘기지만 노후화가 일어납니다. 노후화가 일어나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아파트도 노후화가 되고 도시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뭐 20-30년 되면 도시 정비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또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시점은 여기라고 저는 봐 있고요. 현재 시점은 여기라고 보고 물론 이제 고평가돼 갖고 뭐 조금 비싸게 사신 분도 있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아주 뭐 잘 투자하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크게 보시면 가치 변동 요인이 이제 검단 신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팔 거 아니면은 이때 사신 분들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사시는 분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 집이면 이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보시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라.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거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현재 이제 중개업소 분위기입니다. 매수 예정자 많지 않고요. 5% 정도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살까 말까.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분. 그냥 관심은 있지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요거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입주 완료 아파트 중에 2년 비과세 대기 물량자가 좀 있고요. 근데 꼭 팔아야 되시는 분. 도저히 잔금 칠 돈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프리미엄 3천 정도에 던지시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전후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나는 최소한도 5천에서 1억은 봐야 되겠다 하시는 여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거는 사실 요 정도 수준에서 실매수자가 이제 초이스를 하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매도부가 수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지금 매수자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매도자 여러 명 중에서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을 초이스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흐름을 보면요. 연평균 1850 상승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84A타입 10층 기준으로 확장 포함하고 옵션 미포함 가격을 평균 내서 해놓은 겁니다. 4억 초반에서 지금 4억 후반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억이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에서 조금씩 빠지면서 옵션으로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실 대방 같은 거는 에어컨까지 따라서 줬었거든요. 공짜로 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옵션들이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분양하는 것은 가격을 조금 낮게 하느라고 옵션 몇 개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다가 그걸까지 합산을 하면 5억이 상회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난 지역은 여기는 지금 밑에만 내려가도 6억 초반 정도의 계양지구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검단 신도시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검단 신도시 이제 비과세 조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가 조건이 물론 이제 이게 요번에 2000년 6월 19일 날 인천 서구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이 같이 지정됐다가 여기 이제 투기과열은 해제됐는데, 투기과열이나 조정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뺐고요. 아예 이제 요번에 오늘 날짜, 어제 날짜로 11월 14일로 인천 서구 조정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거 좀 풀어 쓴 거고요. 2년 비과세 조건이 요때 취득하신 분들, 요때 하신 분들은 거주 요건이 있죠. 그럼 이제 일부 이제 계약 시점에 무주택 있잖아요. 2년 보유로만 이제 좀 완화시켜준 부분이 있고요. 비과세 요건 어쨌든 요때 매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매매하는 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 다시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 요전에 이제 2년 거주였고요. 거주였다가 이제 보유로 바뀐 거죠.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중간에 거래하신 분들이 이제 매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취득하시고 파라곤 2차, 대광 뭐하면도 예미지, 대방 1차, 파라곤 요것들은 이분들은 이제 요때 취득하신 분들은 조정지역이 해제됐지만 요 당시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요 조건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아시고요. 물론 이제 실거주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거주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전매로 사시는 분들은 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안, 대방 2차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 이제 전매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리고 이제 대광, 모함이라도 아직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처분 조건 없이 2주택을 사셔도 취득세가 1%밖에 1%에서 3% 내지밖에 안 되고,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12월 끝나고 1월 끝나고 물량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이 조건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이제는 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나도 좀 사야 되겠다. 그런데 등기 다 치고 입주 다 했으면 그 가격에 안 팔겠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비과세 조건은 무조건 2년만 보유하면 되고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단태, 금강 1, 2차, 우미 3차 요것들은 전매 제한 5년 묶인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설명드린 듯이 내년에 입주를 하더라도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다,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거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계양 3기 신도시가 이제 착공을 했다고 오늘 얘기가 나오고요. 11년 12월 이거 오타네요. 12월 착공한다고 이제 나오고, 26년 입주 목표로 한다는 게 뉴스가 오늘 떴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이거 우리 규제 지역 완화를 해주면서 나온 게 이제 한강 신도시 옆에 컴팩트 시티라고, 실제 한강 신도시 여기 구례 쪽과 운양동 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위에 성몰이라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도 한강 신도시로 개발한다 안 한다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컴팩트 시티로 46,000호
올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하반기에 지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이게 이제 5호선 김포 한강선 들어오면서 그 개통에 맞춰서 이제 컴팩트시 완성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뉴스가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 서부권에 물량이 너무 많다 하는 게 이제 공급량이 증가돼서 더군다나 또 기존 한강신도시는 구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5호선 연결로서 확충이 되면 뭐 사실 서부권에 서울 진입하기가 아주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보다 더 입지가 가까운 검단 신도시는 서울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거는 긍정적 부정적 여론이 뭐 다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4분기 뉴스를 좀 설명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이 지금 제가 강조하다 보면은 물량이 끊기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여러분들이 이제 검단 신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더군다나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활용을 하셔갖고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너무 늦어지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